아침 7시 반,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퇴근 시간 강남이나 명절 고속도로에서 차 막힐 때 속으로 차라리 뛰어가는 게 빠르겠다라고 소리쳐본 적 있으시죠? 기술은 이렇게 발전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이랑 영상통화도 하는 시대인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달팽이처럼 기어가며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리고 있을까요? 운전대만 잡으면 수명이 팍팍 깎이는 기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이 싹 사라질 미래 도시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해 아주 맵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맨 앞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렇게 차가 밀려? 다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꽉 막힌 도로에서 앞차를 향해 분통을 터뜨려 보셨을 겁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차가 막히는 현상,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유령 정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둥근 원형 도로에 차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넣고 똑같은 속도로 빙글빙글 돌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으니 평생 막힐 일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꽉 막혀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운전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거나 옆차가 끼어들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찔끔 밟게 됩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찔끔 밟으면 뒷차는 놀라서 더 세게 밟고 그 뒷차는 완전히 멈춰섭니다. 이게 뒤로 전달되면서 거대한 교통체증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유령 정체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3차원에 살면서 이동할 때는 2차원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건물은 100층짜리 3차원으로 지어놓고 이동할 때는 평면인 도로만 쓰니까 당연히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요. 그래서 미래학자들과 자동차 기업들이 내놓은 천재적인 해답이 바로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 옷을 겹쳐 입는다는 뜻이죠. 교통수단을 지상, 지하, 하늘이라는 세 겹의 공간으로 쪼개버리자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본론 첫 번째, 꽉 막힌 도로를 버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거대한 드론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헬리콥터는 너무 시끄럽고 매연 도심에서 쓰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건 거대한 전기 모터로 조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위를 날아다녀도 소음 공해가 적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1시간 걸리던 거리를 하늘로 직선으로 날아가면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빌딩 옥상마다 정류장 같은 정거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상용화되면 강남 출퇴근 때문에 굳이 비싼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동산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늘길을 안전하게 통제할 새로운 공중신호등과 관제 시스템이 완벽해야겠죠. 자, 하늘로 사람을 분산시켰으니 이번엔 땅 밑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본론 두 번째, 지하 공간의 혁명, 하이퍼루프와 물류터널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하철이라는 훌륭한 지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사람이 아니라 택배와 물류를 전부 지하터널로 몰아넣을 계획입니다. 도로 위에 그 많던 거대한 탑차들이 싹 다 지하로 숨어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지상이 얼마나 쾌적해지겠습니까? 게다가 지하터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힐 일이 없습니다. 고양이가 뛰어들 일도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죠. 여기에 가장 극단적인 스피드를 더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한다는 꿈의 기술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과 타이어의 마찰력, 또 하나는 공기를 뚫고 나가는 공기 저항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이 두 가지 저항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먼저 기차 바닥을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살짝 띄웁니다. 이렇게 하면 바퀴가 바닥에 닿지 않으니 타이어 마찰력이 제로가 됩니다. 일본의 자기부상 열차가 이 원리죠. 자석을 엄청나게 차갑게 만들면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체 현상을 이용해 기차를 붕 띄우는 겁니다. 하지만 기차가 띄워져 있어도 속도가 시속 300km를 넘어가면 공기 저항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기막힌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야, 공기 저항이 문제면 그냥 터널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내서 없애버리면 되잖아? 맞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대한 파이프를 깔고 그 안을 우주공간 같은 진공상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기도 없고 바닥과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차를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아예 없으니 시속 1200km라는 비행기보다 빠른 괴물 같은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총알을 파이프 안에서 쏘는 것과 똑같죠. 우와, 당장 만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짜리 거대한 진공 튜브를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요. 만약 파이프에 바늘구멍만 한 틈이라도 생겨서 공기가 새어 들어오면 엄청난 압력 차이로 터널 전체가 폭발하듯 붕괴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을 태우는 하이퍼루프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대신 튜브 안을 진공으로 만들지 않고 지하터널의 자율주행, 화물차만 다니게 하는 스위스의 카고 수스테렌 같은 프로젝트가 먼저 현실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도시에 가면 집 앞에서 쓰레기 버리면 지하 파이프로 슉 빨려가는 시스템 아시죠? 그게 사람 크기, 화물 크기로 커졌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자, 하늘과 땅속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론 세 번째, 우리가 직접 밟고 다니는 지상의 혁명입니다. 지상의 핵심은 단연코 로봇택시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령 정체의 주범인 인간의 실수를 운전대에서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 피곤해 죽겠는데 운전대 잡으면 졸음운전하기 십상이잖아요.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뒷좌석에서 다리 뻗고 꿀잠 자면서 회사 앞까지 편안하게 배송될 수 있습니다. 기사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승차 거부도 절대 없습니다. 로보택시는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필요 없이 24시간 내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도시 전체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가 확 줄어듭니다. 비싼 돈 주고 주차장 명당 찾느라 뺑뺑이 돌 필요도 사라지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놀라운 개념이 바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래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인데요. PBV는 한마디로 스케이트보드 위에 블럭 장난감을 끼워 맞추는 자동차입니다. 차량 바닥 플랫폼은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어떤 껍데기를 씌우느냐에 따라 역할이 바뀝니다. 화물칸을 씌우면 택배차가 되고 좌석을 씌우면 택시가 됩니다. 무엇보다 휠체어를 탄 분들이 허리를 굽히거나 힘들게 탑승할 필요 없이 옆문으로 쓱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장벽 없는 자동차가 탄생합니다. 심지어 PBV가 달리는 카페나 식당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면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는 움직이는 상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자율주행이라는 눈과 뇌가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죠. 자율주행, 그거 비 올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못 믿겠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실험실에서 99% 성공하는 것과 비 오고 눈 오고 변수가 미쳐 날뛰는 실제 도로에서 서비스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보험료를 무려 50%나 깎아주는 상품까지 등장했어요. 결국 자율주행의 핵심 허들은 변수를 얼마나 완벽하게 차단하느냐 하는 센서와 두뇌 싸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읽는 센서는 크게 두 파로 나뉩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레이더와 라이다라는 센서를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시죠? 제가 귀에 쏙쏙 박히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레이더는 박쥐 같은 녀석입니다. 긴 전파를 쏘아서 튕겨 나오는 걸로 거리를 재죠. 전파가 길어서 비나 안개도 뚫고 멀리까지 봅니다. 대신 물체가 뭔지 정확한 해상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반면 라이다는 아주 깐깐한 독수리입니다. 짧은 레이저를 엄청나게 쏴서 주변을 3D 입체로 완벽하게 스캔합니다. 라이다는 옆차의 사이드미러 각도까지 볼 정도로 해상도가 미쳤지만 폭우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면 레이저가 흩어져서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가격이 억소리 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라이다를 섞어 쓰는 게 대세였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회사는 아예 다른 길을 갑니다. 야, 인간 운전자 머리에 레이더나 라이다 달려있냐?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비싼 센서 다 떼버리고 오직 카메라에만 올인합니다. 인간의 눈과 가장 비슷한 방식이죠. 문제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1초에 수십 장씩 찍어내는 엄청난 사진을 분석해서 이건 사람이다, 저건 깡통이다 구분해야 하잖아요. 이 엄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자동차에 명령을 내리는 미친 두뇌가 바로 요즘 난리인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수많은 변수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도로에서 수만 번 사고를 낼 수는 없으니 자동차 회사들은 가상현실 세계, 즉 컴퓨터 게임 같은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을 수백만 번씩 가상으로 훈련시킵니다. 역주행차가 튀어나오고 운석이 떨어지는 별별 극한 상황을 AI에게 경험시키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차에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신분당선 같은 지하철이나 최신 열차들은 운전사 없이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기차가 자동차보다 변수가 적으니까 훨씬 먼저 상용화된 거죠. 결국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끝판왕은 이 단어로 요약됩니다. SDV,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자동차는 한 번 사면 고장날 때까지 그 성능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SDV 시대에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마칩니다. 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반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고 모터 힘도 세지고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는 껍데기나 쇳덩이를 잘 깎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앱을 잘 만드는 회사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포티투닷 같은 소프트웨어 전담 회사를 만들고 개발자를 엄청나게 스카우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와, 그럼 우리는 이제 차 안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 시간이 너무 편해지면 90%의 사람들은 운전할 시간에 유튜브나 보면서 훨씬 나태해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사람들은 그 남는 시간마저 미친 듯이 자기 개발과 업무에 투자해서 효율성의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로보택시를 타게 된다면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주무시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을 보시겠습니까? 결국 레이어링과 자율주행, SDV가 가져올 미래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혁명입니다. 누가 이 차세대 생태계를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100년 넘게 이어온 자동차 산업의 승자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미래 도시에 닥쳐올 모빌리티의 쓰나미 완벽하게 파악하셨죠? 어디 가서 술자리나 모임 하실 때 레이어링이 말이야, 하이퍼루프가 말이야 하면서 아는 척 하시기 딱 좋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동차 트렌드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저 기술사 테레비가 가장 앞장서서 맛깔나게 기술을 씹어 먹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공학 기술도 저와 함께라면 예능보다 재밌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이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버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저에게는 초전도체급 에너지가 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꽉 막힌 도로에서도 기술사 테레비 들으면서 스트레스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빌리티 내비게이션 기술사 테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